작년 6월 중국 항저우의 유명 허거 프랜차이즈 난허거에서 식사를 한 소비자의 혀가 새카맣게 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찾아 허거를 먹었는데 직후 자신의 혀가 검은색으로 착색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SNS에 공유했죠. 그녀는 매운탕과 버섯탕을 베이스로 황소개구리, 감자, 콩나물, 닭발, 돼지 창자 등을 주문했고 혀를 변색시킬 만한 음식이 없었음에도 혀색이 검정색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같은 식당을 방문한 후 혀가 변색되었다는 후기들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물에 화학 조미료가 과다했다거나 오래 재사용한 탓에 아질산염 중독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음식의 위생 상태를 의심했는데요. 아질산염의 주요 특징이 입술과 혀끝, 손톱의 변색이고 심한 경우 눈의 결막이나 얼굴, 심지어 몸 전체가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사는 서둘러 조사를 벌였고 처음에는 식재료나 조리 용기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허거 조리에 쓰는 철냄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 사고를 일으킨 지점을 즉각 폐쇄 조치했죠. 하지만 철냄비 관리 소홀만으로 소비자의 혀가 까맣게 변할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는 해명은 많은 이들의 불안과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황당한 사건은 중국의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소비자를 경악하게 만드는 위생불량 사건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5년 멜라민 파동, 2023년 칭더 맥주 소변 사건, 작년 식용유 파동까지 왠지 중국산이라는 마크가 붙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단순히 허름한 가게나 무허가 노점상이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 글로벌 식음료 기업, 대학 급식소 등 믿고 먹어야 할 곳들에서조차 반복적으로 충격적인 위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중국은 식품, 생활용품, 공산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조차도 중국산을 믿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이런 사태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15일 중국에서는 특별방송이 편성되는데요. 매년 3월 15일은 세계 소비자 권익의 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날 CCTV를 통해 3.15 완후이라는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내보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3.15의 밤이라는 뜻인데 무려 2시간 동안 1년간 암행 취재한 비윤리적인 기업들의 실태를 생방송으로 고발하죠.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겐 공포의 날이며 이 프로그램에 고발되면 주가 폭락, 정부조사,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중국 당국조차 이 방송의 여론 파급력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중국 내외의 다양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고발해왔는데 초기에는 주로 가짜 식품이나 불량 제품 문제가 많았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나 악질 상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식품 안전 관련 고발은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주제일 만큼 중국 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죠. 그리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사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고발된 내용은 일회용 위생용품 재활용 문제였습니다. 원래 한번 쓰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 생리대와 아기용 기저귀 등이 폐기물이 아닌 상품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현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방송에 따르면 산둥성의 한 위생용품 제조업체 량샨시시 제지제품 유한회사는 원래 제조 공정에서 폐기 처분되었어야 할 불량 생리대와 아기 기저귀를 대량으로 수거한 후 이를 재포장한 뒤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등 제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기자의 잠입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올코트네라, 소피아 같은 주요 브랜드들에서 나온 불량품을 톤당 5만원에 사들여 재포장 과정을 거쳐 많게는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유명 산모, 유아용 브랜드 제품도 다수 등장했는데요. 현장에서 포착된 비밀 거래 중에는 일부 유명 기저귀 브랜드와 생리대 브랜드의 이름이 담긴 포장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들 업체는 정품 업체로부터 흘러나온 미처 판매되지 못한 B급 제품이나 불량품을 싸게 사들여 손질한 뒤 마치 정품인 양 속여 팔아왔던 겁니다. 적발 당시 이 공장에는 몇몇 유명 브랜드 제품 수만 장분의 포장자재도 발견되어 이러한 재활용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죠. 본래 위생이 생명인 일회용 위생용품이 이처럼 부도덕한 재활용으로 다시 시장에 나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방송 직후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은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해 공장 문을 봉쇄시켰죠.
이에 당국 관계자는 우리도 CCTV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애초에 이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적발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즉 중국의 위생제품 관리 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음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감독 사각지대에서 수년간이나 소비자를 기만해온 셈이죠. 폐기물 유출과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주요 브랜드들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해당 업체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는 심천증권거래소까지 번지며 상장사 차원의 조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뒤이어 폭로된 것은 호텔이나 목욕탕 등에서 흔히 쓰는 일회용 속옷 생산업체들의 위생 문제였습니다. 일회용 팬티는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생리기간 등에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찾는 제품인데 정작 생산 현장은 전혀 위생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허난성 상추시에 여러 소규모 속옷 공장들을 잠입 조사한 결과 이들 공장에서는 맨손으로 속옷을 재단하고 봉제하며 완성 후에도 아무런 살균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비닐 포장에 넣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바닥과 작업대에는 원단 조각과 생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작업자들은 위생모나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속옷을 만졌죠. 일부 제품 포장에는 거짓 살균 인증 라벨까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독 장비조차 없는 공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일회용 속옷들은 주로 미용실, 목욕탕, 고급 스파 등으로 납품됐습니다. 한 화물트럭 운전기사는 일회용 속옷 생산의 내막을 알고 나서는 자신은 절대 그 제품을 입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결국 이런 업체들 역시 방송 직후 당국의 급습 단속을 받았고 창고에 쌓인 완제품과 원료들이 전량 압수, 봉인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속옷 생산업계의 민낯은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3.15 완후이가 다룬 또 다른 화두는 냉동새우의 화학처리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수산물의 주요 공급국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냉동새우의 중량을 부풀리기 위해 식품 첨가물을 남용하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방송은 시중에 유통 중인 냉동 칵테일 새우 등에 과도한 보수제가 사용되고 있음을 고발했죠. 보수제란 새우 등 식품의 수분을 유지해 식감과 중량을 늘리는 데 쓰는 첨가물로서 인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산염 계열 화합물이 사용되는데 일부 업체들이 인산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새우의 중량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물먹인 새우라 불리는 이런 제품들은 겉보기에는 통통하고 신선해 보이지만 허용치 이상의 인산염이 잔류할 우려가 있죠. 어떤 작업장은 새우살 한 근당 얼음 7냥을 넣었고 포냉 작업까지 병행해 새우의 중량을 최대 70%까지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해동해보면 3냥밖에 남지 않는다는 고발자 증언도 있었죠. 전문가들은 인산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칼슘, 인 균형이 무너져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문제로 지적된 제품들도 검사 결과 인체 권고 기준을 한참 웃도는 인산염이 검출됐습니다. 새우의 식감과 무게를 조금 개선하려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꼼수를 부린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제품의 성분 표시입니다. 포장지에는 새우, 물만 적혀 있을 뿐 보수제나 인산염 사용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입된 냉동새우를 먹는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와 함께 방송 직전 일부 매체의 별도 탐사 보도를 통해 밝혀진 유명 음식 프랜차이즈의 비위생적 조리 실태도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산둥성과 허난성의 오리 거위 내장 가공 공장에 기자가 잠입해 촬영한 영상에는 도축 과정에서 오물이 묻어 바닥 하수구에 떨어진 거위 내장을 그대로 집어들어 가공 라인에 올리고 작업자들이 고무장화를 신은 발로 내장을 밟아 남은 분변을 짜내며 심지어 내장의 색을 붉게 보이도록 피로 염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오리 내장과 거위 창자는 허거 등에 넣는 식재료로 유명 음식점 체인에 납품되었는데 해당 공장은 하루에 오리 14만 마리를 도축하는 거대 업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위생 위험에 소비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 중국 내 일회용 위생용품부터 냉동식품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된 기본적인 위생이 무시되었다는 점일 텐데요. 이렇듯 매년 반복되는 충격적인 고발에 중국 소비자들은 분노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유독 중국에서만 심각한 위생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들의 탐욕과 편법이 문제의 출발점일 겁니다. 앞서 본 기저귀 생리대 재활용이나 속옷 불량 제조행위는 해당 업체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윤리와 기준을 저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실 이런 불법 행위 상당수는 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음지에서 벌어집니다.
소비자들의 직접 제보나 언론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현지 감독 당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경우가 다반사죠. 3.15 만우이 방송 후 현지 시장 감독국이 부랴부랴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감독국 관계자가 방송을 보고서야 상황을 알았다고 실토한 것은 중국의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감독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감독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기업과 감독기관 사이의 유착 및 부패로 인해 단속의 눈길을 피해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문제의 규모가 영세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대기업까지 포함한다는 점도 심각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위생 파문하면 종종 작은 암시장 공장만 생각하기 쉽지만 중국에서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들 상당수가 대형기업 관련이었습니다. 2018년 발생한 백신 조작 사건의 주범은 중국 2위 백신 제조사 창춘창성이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광견병 백신 생산 기록과 검사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영유아용 예방접종 백신의 기준 미달품을 대량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경영진이 구속되고 회사 주가가 반토막났습니다. 당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직접 이번 백신 사건은 인간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규탄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이미 몇 해 전에도 비슷한 백신 비리가 있었던 터라 소비자 불신은 더욱 깊어졌죠. 중국의 광대한 생산 유통망 역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국토가 넓고 생산자가 워낙 많다 보니 중앙정부의 규제가 말단 현장까지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의 경우 직접 분유에 멜라민을 섞은 것은 규모가 작은 하청 원유 수집상들이었는데 전국적 피해로 번졌죠. 이처럼 다단계 밴더 구조에서 부분적인 일탈 행위를 일일이 잡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핵심일 겁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당국이 땜질식 처벌과 단속을 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온 것이죠. 최근 사건들 외에도 중국산 제품의 신뢰를 떨어뜨린 유명한 위생 파문 사례는 많습니다. 2004년 대두아 분유 사건이나 2008년 멜라민 분유 참사, 2013년 쥐고기를 양고기로 둔갑시킨 가짜 양고기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중국 정부가 사후 단속과 처벌에 나섰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재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사건들이 누적되며 중국산 제품은 전반적으로 값싸지만 안전은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 점은 곧 가성비는 좋아도 찝찝하다는 일종의 편견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입니다. 의류, 장난감, 전자제품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소비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중국산 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중국 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2007년 미국에서 중국산 완구의 납성분 검출로 대규모 리콜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 장난감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사례나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당시 전 지구적 분유 수입 금지 조치가 이어졌던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죠. 중국산 식품의 잦은 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 조치로 연결되곤 합니다. 2008년 멜라민 섞인 분유 파동 때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가 중국산 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 또는 판매 중단했습니다. 그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영유아가 멜라민 분유로 피해를 입고 사망자까지 나자 각국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의 안전 문제는 곧 국제적인 불신과 통상 마찰로 연결됩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식품, 의약 범죄에 대한 처벌과 법규를 강화했지만 이미 훼손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데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인도 두려워하는 중국산 제품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소비자들이 먼저 자국 제품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외 브랜드나 해외 직구로 몰리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산 이미지 개선도 요원하죠. 즉 중국이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명예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싸구려 위험 상품이라는 인식을 벗고 성숙한 고품질, 안전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기업 윤리 재정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비자에게 위협이 되는 불량 상품을 만드는 불법, 비윤리적 기업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광범위한 생산 유통망 전반을 끊임없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제품만 차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제품이니까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부부터 통제하지 않는 이상 중국산이 명품이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